미국 대선이 코앞, 트럼프가 압승한다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 대선이 우리한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싶거든요. 한국 대선도 아닌데. 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식시장이랑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트럼프는 저희가 2016년 이제 11월이죠. 그때 당선이 되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특히나 트럼프 하면 다들 그때 다 이래요. 네, 트럼프에서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고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 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주식이 2017년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와가지고 우방이라고 해가지고 봐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미국 우선이에요.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너희들 와가지고 맨 처음 건드릴 거 딱 방위비부터 건드릴 거예요. 아니 너희들 네. 지금 주한미군 네. 나 뺄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막 미사일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방위비? 아마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수혜주다 해서 막 맞아요. 엄청 막 오르고 막 난리인데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건 네. 제가 나중에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이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어요. 요게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대선 이후에 수익률이 좋아요?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4년인데 마지막 4년 차에는 어쨌든 돈을 좀 많이 풉니다. 열심히 풀어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부양하고 나서 1년 차 때는 네. 더 열심히 돈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어쨌든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의 지금 정책 공약들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뭔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막 폭락시킨 다음에 나 이렇게 앞으로 4년 동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겠네요. 예, 그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가 다 마찬가지예요. 대선이 끝나고 첫 해에는 분위기도 좋고 정부에서 좀 돈도 풀면서 경제도 부스팅 하려고 하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40년치 데이터를 그냥 다 갖고 왔어요. 이게 40년째 다, 이게 네.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때 S&P 수익률인데 제가 네. 노란색으로 칠한 건 제가 뺐습니다. 왜 뺐냐면 저 때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고 안 돼요. 왜냐면 저 때 IT 버블 터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저 때는 뭐 돈을 풀어도 안 되는 때예요. 2022년도 저희가 금리를 뭐 거의 그러니까 그 물가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거의 한 네. 50년 만에 그러면서 금리도 막 엄청나게 빨리 올려서 빠졌기 때문에 저 때를 뺐어요. 왜냐면 저런 것들을 통계를 내버리면 약간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빼면 1년차 때 지금 평균 몇 프로죠? 24%잖아요. 제일 높아요.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주식 빠지고 하면 말도 안 듣고 레임도 온다니까요.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이 주식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선 분위기 살펴보니까요. 2개월 만에 뒤집힌 예측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원래는 되게 박빙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해리스가 조금 앞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54%. 와. 여론조사가 있고 베팅 사이트가 2개가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네. 여론조사는 사실 표본이잖아요. 네. 그 표본은 어떻게 약간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 뭐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베팅 사이트는 진짜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여론조사보다 저 폴리마켓을 포함한 그 메이저 3개가 있거든요. 그 베팅 사이트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론조사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2개가 다른 겁니다. 근데 시장은 여론조사보다는 베팅 사이트를 더 믿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저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데 트럼프가 왜 갑자기 올라왔어라고 하면 다들 그러니까 이유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번에 허리케인이 나왔을 때 해리스가 되게 좀 대처를 좀 잘못했고 뭐 말실수 트럼프 맨날 해요. 근데 어쨌든 해리스가 지금 그렇게 뭐 말실수했다. 그리고 해리스가 지금 흑인이고 막 뭐 인도 마시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수인종이라고 하는데 소수인종이라고 하는데 생긴 것만 소수인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과 지금 아시아계 인도 사람들이 너 뭐야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막 떠나간다는
되게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좀 대단해요. 저는 거의 한 명에 14억 원을 쏜다고요? 네, 거의 그냥 목숨 건 것 같아요. 100만 달러씩 네. 이제 매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와. 머스크도 또 주식은 또 부자야 돼. 이게 현금이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현금이 지금 현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 지금 네. 아파트 한 채 값을 막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쵸. 아니, 저 표정 네. 찐이에요. 저 여자분. 그렇잖아요. 저 표정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저 표정, 14억인데?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앞선 네. 분위기인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음모론이 뭐냐면, 베팅 사이트에 이상한 베팅 감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손이 이렇게 이렇게 훅훅 이렇게 들어왔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베팅 사이트니까. 그쵸. 베팅 사이트가 결국 여론이고, 여론을 네. 지금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팩트는 아니니까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하더라. 예를 네. 들어가지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네. 100명이 있는데 다 부자들이에요. 네. 한 사람당 100억씩 베팅을 해요. 네. 그러면 100명이면 1조 베팅하는 거잖아요. 와. 1조를 베팅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시키죠. 엄청 네. 싸게 먹히는 거예요. 가성비 있어요. 그게 싼 거예요? 싼 거죠. 예. 지금 대통령을 만드는데 1조 쓰는 거면 네. 뭐 쓰고 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시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네.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여론을 이렇게 지금 바꿨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올리고 이게 지금 네. 여론에 영향을 줘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지금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액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압승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굉장히 막 그쵸? 열성적으로 그런 네네. 지지자들도 지지를 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이 트럼프가 압승을 하면 이거 오르겠지? 하고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정말 네네. 이 수혜주가 맞는지 네. 지금 보면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달러화 강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월가가 올라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기술주, 강달러, 고금리 베팅을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친환경 산업 같은 것들은 지금 또 울상이다. 네. 도대체 그렇다면 방금 말한 그 수혜주 종목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 진짜 맞냐? 네. 이거 이제 팩트 체크 해주셔야 돼요. 음. 저 이거 사요 말아요. 이게 트럼프 네.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가 있기는 한데, 네. 이게 트럼프가 됐을 때 정말 영향이 있는 거는 우선 화석 연료는 규제 완화되는 거는 트럼프가 정말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아니 우리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석유가 많은데 왜 안 캐?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캐가지고 네. 지금 하자. 지금 남은 게 얼만데.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캐다 보면 결국 캐는 곳들 있잖아요. 네. 개발하는 곳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엑슨모빌부터 해서 저런 곳들이 옥시덴탈, 쉐브론 뭐 이런 데들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전통 제조업 강화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네. 이미 미국은 2019년부터 2018년부터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거를 가속화시킨 게 오히려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더 삼성전자 지금 공장도 지금 테일러 공장 지금 저희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TSMC도 가고 삼성전자 이제 현대차도 가고 뭐 얘네만 가나요? 지금 유럽에 있는 애들도 가고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가상화폐는 해리스도 옹호를 했어요. 아 그래요? 트럼프만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 강화되는 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좀 불안해질 것 같아가지고 오른다기보다는 네. 로키드 마틴, 노스럭 그러면 뭐 이런 애들이 그냥 거의 그 실적이 그냥 최고치예요. 예. 아 전쟁 때문에 저거는. 네, 그냥 원래부터 그냥 최고치의 매출과 이익을 지금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그냥 그럼 트럼프 세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아. 그냥 이게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귀에 걸면 이제 귀걸이가 되는 거죠. 해리스 수혜주라고 하는 거 말이 화나는 네. 수혜주가 근데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네. 저것도 지금 합법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마약 마리화나? 이 마리화나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이 약한 레벨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거를 지금 상업화를 막 좀 약간 시도를 하는데 몇몇 군데에서 이제 합법화가 지금 됐어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전국적으로 이제 약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리스의 공약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럼 저건 맞는 거예요? 어떤 거요?
마리아나 비범제와의 틸레이 브랜드, 네, 크로노스 그룹.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해리스가 돼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쟤네들이 네. 실제로 돈을 버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는 잠깐 오를 수 있는데 테마성으로 오른 주식들은 특히나 미국 주식들은 네. 지금 우리들 자잖아요. 미국 밤에 우리나라 그죠. 밤에 장시간에 저희는 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갑자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예, 아니 저기는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뭐 친환경 에너지는 뭐 좀 가능하죠. 뭐 해리스가 어쨌든 계속 지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 막무가내님이 댓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트럼프 당선되면 테슬라가 초급등하지 않겠냐 예상이 든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으니까. 네,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약간 좀 너무 자극적인데,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월부 이제 출연하시는 이제 김현준 대표랑 네.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 그 자동차 주식 애널리스트 분 전문가들. 해가지고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따끈따끈. 했는데 네. 이분들이 다 미국 가서 FSD를 다 경험을 하시고 막 어쨌든 테슬라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다들 테슬라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김현준 대표는 FSD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자율주행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 이제 이 정도면 끝난 것 같다. 개발이 완료됐다는 개발 거예요? 완료됐다. 이 정도면 쓸 수 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로보택시부터 자율주행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네. 사람 목숨이 달려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정부가 함부로 오케이를 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은 지금 우선은 사실상 거의 노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것저것 막 뭐 자료 내놔 막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한테 이렇게까지 지금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딜이 오갔겠어요, 전에. 우리 이거 할 텐데 규제 풀어줘라고 하면 트럼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우선 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가 지금 4년 동안 네. 사실상 거의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요번에는 만약에 규제를 풀어주면 얘들이 지금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쩌면 주가 $400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생길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수혜주 지금 팩트체크는 해봤는데 이렇게 급등했다고 하잖아요. 네. 올라타요? 아니 타지 마요?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기는 뭐하기는 한데 네. 트럼프가 확실히 얘기한 건 있어요. 네. 돈을 대놓고 풀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통화 정책을 건드리는 거랑 재정 정책을 건드리는 건데, 통화 정책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네. 금리가 내리면 이제 통화가 이제 많이 풀리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은 재무부 옐런이라고 하는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좀 찍어낼 수가 있어요. 돈을 이제 유동성을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이것들이 산업자본에도 가겠지만 이제는 금융자본으로 더 많이 가요. 근데 그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이에요. 그 주식시장이 저는 전반적으로 수혜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막 국채 막 이런 것들 많이 찍고 파월 막 협박해가지고 막 금리 막 내리게 하겠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국채를 이렇게 많이 찍으면 국채가 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흔해지면 떨어져요.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국채를 지금 살려고 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면 네. 좀 더 떨어지고 살래. 좀 더 떨어지고 살래 하는데 계속 떨어져. 그럼 계속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지금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통화가 많이 풀리니까. 네.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자산 중에서도 네.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없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그걸 사야 되겠네요. 금. 비트코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 파이를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특히 네. 금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지금 계속 이제 활발히 일어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까지 해버리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사라고 막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통화량이 지금 많이 풀리고 막 네. 인플레이션이 막 다시 막 이렇게 막 점화가 되고 네.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확실히 전체적인 이제 파이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저는 좀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네. 트럼프 집권 내내 네. 좀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테마주 수혜주라고 네. 하는 애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뭐 한번 뭐 시세를 네. 한번 볼까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죠. 네, 네이버 들어가서 비트코인 치면 아마 시세 나올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아직은 못했는데 달러로 USD로 된 거는 지금 돌파를 했어요. 거의 이제 그 그래요? 정고점까지 다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지금 수준이고 여기서 아마 네. 뭐 돈이 더 풀리고 막 이렇게 뭐 더 약간 뭐 전쟁 나고 막 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마 코인 가격도 이번에 조금 요 박스권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해지가 됐네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저거는 달러를 해치를 해놨기 때문에 달러 가치 올라가는 거에 대한 플러스는 얻지는 못해요. 영향을 안 받는. 네, 달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내가 달러까지 먹겠다라고 하면 해치 안 돼 있는 거 사는 게 맞습니다. H가 없는 걸 사다. 네네, H는 해치예요, 해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지금 다시 불 뿜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골드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그냥 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 금 채굴업체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뉴몬트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뉴몬트. 이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좀 빠지긴 했는데 1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지금 금이랑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이 채굴업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 지금 안 좋았던 2021년 저 꼭대기 치고 쫙 내려왔던 그 구간 있죠. 네. 그때가 금리가 되게 높았던 구간이고 그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지금 구간이었어요. 금 가격은 괜찮은데 자기네들 채굴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가지고 네. 지금 저렇게 됐는데 지금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금 채굴업체 입장에서는 네. 비용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덜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금이랑 비슷하게 가거나 혹은 금 가격보다 조금 더 좀 이제 수익성이 올라오니까. 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금 투자하실 때는 일반 금이랑 금 채굴업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이 어쨌든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네. 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특히나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갈 때 네. 이 전체적인 그 금은 채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아예 그냥 전체를 그냥 정해놨잖아요. 얼마 이상 채굴하지 못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막 올라가는 막 되게 많아지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주식으로 만약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식은 발행을 좀 더 할 수가 있잖아요. 발행을 뭐 추가 발행도 할 수가 있고 네. 하는데 금은 추가 발행을 뭐 추가로 캘 수는 있는데 캘 수 있는 전체 캐파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얘는 안 움직이는데 유동성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유입이 되니까. 네, 유입이 되면 네, 가치가 이제 금 가치가 이제 더 올라가겠죠. 네네. 와, 이게 네, 수혜주 이 호재의 하나하나에 네. 이렇게 막 집중하기보다 그런 이제 상황, 대선이 끝난 후에 그 상황에서 네.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네.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금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요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그럼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저는 우선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네. 트럼프 막 그 DJT라고 있거든요. 트럼프 미디어 네.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테마주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점 대비해서 막 3-4배 지금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빠진 다음에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막 삼성전자 막 밑으로 내려가고 경제가 막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는데 네. 결국에 이렇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네.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서 달러를 이렇게 벌어올 수 있으면 금융 자본으로 네. 어쨌든 벌어올 수 있으면 이게 또 상쇄가 되거든요. 그걸 일본이 잘 했죠.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지금 돈 다 잃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것보다 네. 트럼프가 되든 네. 해리스가 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거에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제가 AI가 메가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AI 메가트렌드였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잘했고 엔비디아 그 반도체 워낙 많이 팔리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사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 GPU를 샀던 이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갖고 이제 뭔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죠. 진행형이고 아직 안 됐는데 이 중간에 병목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이 병목 현상이 뭐냐면 전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하마인데 네.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리쇼어링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외에서 공장들을. 공장들이 지금 다 오고 있는데 네. 미국은 1980년도 때부터 제조업이 약간 쇠퇴했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제조업이 더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개발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러고 네. 이제 룰루랄라 막 이러고 있는데 리쇼링 들어와? 우선 리쇼링 들어와 해가지고 전력 이렇게 하는데 좀 전력 부족한데? 근데 갑자기 AI가 생겼어. 생겼나 보다. 근데 엄청나게 지금 전기를 많이 먹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야,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뚝딱 해가지고 전기가 생깁니까? 네. 그렇게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급해가지고 가장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하니까 우선 저기 가스, 천연가스 넣어가지고 가스 터빈 돌리는 회사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게 GE 베르노바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네. 지금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장 전에 했는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물론 이제 뭐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디테일은 괜찮았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계속 가는 트렌드예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지금 그 가스터빈 돌리는 거 말고 야 진짜 우리 더 필요한데 지금 뭐 없어? 뭐 없어? 하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다시 가동하는. 네, 근데 미국에서도 원자력 한번 막 사고 나고 해서 막 난리 나서 네. 약간 없애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원자력이 필요하니까 야 원자력도 우선 들어와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네. 만드는 대부분 다 바닷가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냉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일반 원자로는 네. 냉각수가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바다 근처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다 지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필요한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력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지으려고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원자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원자력, 일반 원자력도 하고 소형 원자료인 SMR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이 원료가 우라늄이에요. 그러면 원자력, 우라늄 이런 애들은 그냥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AI 안 막잖아요. 이건 메가 트렌드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가스터빈도 돌리겠고 그리고 원자력도 돌리겠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우라늄도 어쨌든 수요는 훨씬 많아지겠네. 그렇다고 신재생이 또 안 되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100%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지 말자. 네. 이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결국에는 지금 전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곳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마주가 아니라 꼭 부탁드립니다.